저희가 몰입하기 위해서 몇 가지 핵심적인 컨셉들이랑 몇 가지 핵심적인 테크닉들을 갖다가 지금 4주차죠. 4주에 걸쳐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다 여러분 오신 분들은 오늘 뭐 새로운 거 배우는 게 아니라 여태까지 했던 내용을 총 정리를 한번 해볼 거예요. 자, 몰입에 관해서 우리가 핵심적이면서 쓸만하면서 굉장히 유용하면서도 헛소리 빼고 이야기를 해보면, 이 몰입이라는 거는 그거예요. 어떤 과제가 있을 때 우리 뇌가 가지고 있는 포텐셜을 갖다가 거의 대부분을 갖다가 쏟아붓는 거예요. 우리 뇌가 회사라고 하면은 대부분의 경우 이 회사가 여러 가지 일을 막 다 해요.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하고 저 일도 하고. 그러니까 힘이 분산이 되죠. 몰입 상태라고 하는 거, 플로우 상태라고 하는 것은 한 가지 과제에 회사의 그 인력과 자원을 갖다 총동원해서 회사가 가지고 있는 그 풀 포텐셜을 갖다 끌어내서 일을 처리를 하는 거라고 보면 돼요. 그러면 인간은 사실 거의 누구나 이 몰입 상태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좋든 싫든. 언제 들어가느냐? 위기에 닥쳤을 때, 이 스트레스 상황에서 빠져나갈 수가 없을 때, 도망칠 곳이 없을 때 우리는 저절로 몰입에 들어가요. 피동적 몰입, 반응적 플로우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시험을 어떻게든 잘 봐야 되는데 이제 더 이상 미룰 수가 없을 때, 그 학생 때 방학 숙제 미뤄둔 거 이제 막 전날에 막 하는 걸 떠올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디서 나한테 이런 지는 거, 어디서 이런 힘이 나왔을지 모를 정도로 막 우와 막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물론 이제 이 방학 숙제도 안 해가도 되는 경우가 있고, 방학 숙제를 안 하면 선생님이 빠따를 치는 경우 열심히 하게 되죠. 막 이렇게 하게 된단 말이에요. 이런 게 이제 반응형 플로우, 피동적인 플로우에 상황에 반응하는 거. 근데 우리가 이제 성인이 되고 그러면 사실 그런 경우가 많이 없어요. 다 어떻게든 빠져나갈 틈이 나오고 그런단 말이에요. 어떻게든 그냥 무난하게 그냥 핑계대면서 넘어갈 수 있어요. 물론 아닌 경우도 있죠. 그리고 사실은 이런 반응적 플로우, 피동적 플로우가 우리 인생에 그렇게 도움이 되냐고 하면 도움이 되긴 하지만, 내가 주도적으로 자기 개발하고 주도적으로 지금보다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요걸 갖다가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주도적인, 능동적인, 자기 주도적 플로우 상태에 들어갈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책을 읽고 싶어요. 그러면 마감 시간이 없잖아요. 사실 자기 개발을 위해서 책을 읽는 것만. 안 읽어도 누가 뭐라고 하지는 않잖아요. 그러면은 영영 반응적 플로우만 들어가는 사람은 영영 책에 몰입을 못한단 말이에요. 뭐 내가 진짜로 친구한테 500만 원 현찰을 맡겨준 다음에 내가 이거 내일까지 못 읽어오면은 불태우고 막 그러지 않는 이상은 그렇게까지는 안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건 뭐냐면 반응적인 플로우가 아니라 내가 들어간다 했을 때 들어갈 수 있는 플로우 상태, 주도적인 몰입 상태, 능동적인 몰입 상태에 들어가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은 이거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된다 그랬죠? 어떻게 된다 그랬죠? 빨리 대답해 주세요. 골을 정해야 돼요. 그리고 또 어떻게 되죠? 어떤 상태에 우리가 플로우에 들어가죠? 자, 스트레스까지 나왔어요. 문장형으로. 빨리 현기증 낸단 말이에요. 어서요. 빨리. 스트레스를 자진해서 들어가는. 그렇죠. 스트레스에 자진해서 들어갈 때. 능동형, 우리가 자기주도적 플로우는 언제 들어가냐면 아슬아슬하게 내 평상시 능력보다 좀 더 높은 스트레스에 내가 자진해서 들어갔을 때, 그리고 거기서 빠져나오지 않을 때 뇌가 그걸 처리하려고 능동적으로 몰입 상태 들어간다고 얘기를 했어요. 제가 이렇게 막 눈 이렇게 뜨고 이러지 않으면 여러분은 평생 말하지 않았겠죠. 이건 반응적인 그거지 않습니까? 어쨌든 우리한테는 능동적 몰입 상태가 필요한데, 능동적 몰입 상태 들어가기 위해서는 내 평소 능력이 뭐 이 정도라고 치면 요쯤에 있는 과제를 설정하고 목표를 설정하고 여기에 뛰어 들어가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인간이란 게 스트레스를 피하고 싶어 하잖아요. 누가 스트레스 상황에 들어가고 싶어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에 그 스트레스를 감내하고서도 이룰 만한 가치가 있는, 나한테 의미가 있는 내재적인 동기부여를 찾아서 그거에 맞는 과제를 설정해서 들어가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이렇게 했잖아요. 딱 최소한 요만큼만, 누구나 할 수 있는 요만큼만 과제를 갖다 설정을 해놓은 다음에 해보라고 시키는 거예요. 더해도 되는데 덜하진 말라고. 그래서 더하지 않고 그냥 딱 그것만 채우는 사람들은 내재적 동기부여가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했죠. 그거는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과제가 라인이 그렇게 있으니까 하는
그냥 그런 부담감에서 벗어나고 싶어하는 그냥 외재적 동기부여에 의한 것이고, 내가 진짜로 내재적 동기부여를 가지고 있으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내가 자발적으로 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걸 찾는 거예요. 근데 한국 문화는 되게 이 내재적 동기부여를 갖다가 굉장히 기를 만한 기회가 없어요. 그러잖아요. 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뭐 남자들은 군대, 뭐 대학교 다 해봤자 다 누가 시켜서 다 학점 따려고 다 뭐 부모님이 눈치 주니까 하는 것들 뿐이란 말이에요. 뭐 회사 가서도 그 상사 눈치 보이니까 뭐 이런 것들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에서 좀 벗어나서 누가 시키지 않아도 내가 의미 있어서 내가 가치 있어서 할 수 있는 걸 하나 찾아서 내재적 동기부여를 가지고 내가 그 스트레스에 자진해서 들어가야 된다는 소리예요. 그래 때야만 우리가 능동적인 몰입 상태에 들어갈 수가 있다고요. 여기까지 궁금한 거랑 혹시 이해 안 되는 거 있으세요? 자,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컨셉을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내재적 동기부여 1번, 그 다음에 자진해서 스트레스에 들어가는 거 2번. 이 스트레스라는 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내가 평소에 발휘하는 능력보다 조금 높은 거예요. 아슬하게 높은 거. 너무 높으면 안 돼요. 너무 높으면 뭐 플로우고 뭐가 안 되니까 그냥 안 되는 거니까 그거는. 예를 들어 내가 뭐가 있을까? 평소에 뭐 50만큼의 일을 할 수 있다고 치면 편하게 뭐 6, 70이지 막 200 이래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사람이 망가져요. 안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여기까지 얘기 나왔으니까 내재적 동기부여 얘기를 좀 해보죠. 내재적 동기부여란 건 뭐냐면 그 일을 통해서 어떤 보상이 오는 것도 보상이지만 일단 그 일 자체가 나한테 의미 있는 거, 그 일 자체에서 재미를 찾을 수 있는 거를 갖다가 우리가 내재적 동기부여를 가졌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일을 성공했을 때 내가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그 일을 성공했을 때 누가 보상을 주는 게 아니라. 내가 이걸 잘했을 때 빠따를 피하기 위해서, 내가 이걸 잘했을 때 누가 상장을 줘가지고가 아니라 내가 이걸 잘했을 때 그게 나한테 의미가 있는 일을 갖다 찾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랑 똑같아요. 공부를 한다고 쳐봐요. 그러면은 내가 성적을 잘 받기 위해서 공부를 해요. 그러니까 성적을 잘 받으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 엄마나 아빠가 나한테 뭐라고 안 그래요. 그걸 위해서 공부를 한다고 쳐봐요. 그러면 그거는 전형적인 외재적인 동기부여인 거예요. 엄마 아빠의 잔소리를 피하기 위해서 공부를 한다는. 근데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가 그거를 위해서 생각을 해보세요. 뼈 빠지게 공부를 해서 성적을 높이는 게 쉬운가요? 성적표를 위조하는 게 쉬운가요? 위조하는 게 훨씬 쉽단 말이에요. 물론 뭐 그런 도덕적 관념이랑 그런 게 있어가지고 그걸 못하지만 만약에 그게 살짝만 어긋난 사람은 망설이지 않고 성적표를 위조를 하는 거 한단 말이에요. 왜냐면 저 외재적 처벌과 보상을 피하고 얻는 쉬운 방법이니까. 근데 우리가 진짜로 목표하는 게 그 공부를 잘하는 거라고 한다면 그거를 위해서 무슨 외재적인 바깥에서 오는 처벌과 보상이 아니라 내가 그걸 해야 될 이유를 가져야 돼요. 그래야지만 나는 그 공부라고 하는 공부 힘든 일이에요. 공부라고 하는 힘든 스트레스에 나를 밀어넣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내가 스스로. 그걸 보고 내재적 동기부여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게 있는 상태에서 내가 평소에 할 수 있는 것보다 좀 더 높은 단계 스트레스에 나를 밀어넣는 거. 요거 두 가지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 그러니까 내재적 동기부여에 의해서 난 앞으로 계속 나아가고 스트레스는 계속해서 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못 빠져나가게 되면은 우리 뇌가 뻥 하고 오케이 여기서 이제 도망갈 수가 없구나. 이건 어떻게든 쇼부를 봐야 되는구나 여기서. 하게 되면은 그때서야 이제 뇌가 오케이 자 전 직원 우리 이 프로젝트 이제 그거 합시다. 그 하고 있는 거 다 일단 내버려두고 글로 오세요. 우리 이거 처리해야 돼요. 하고 플로우 상태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요 메커니즘을 갖다가 이해를 하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를 잘하기 위해서 우리가 했던 게 뭐였냐면 마음챙김 명상이었어요. 내가 어떤 과제를 간단한 과제를 하나 하면서 간단한 과제라는 건 이런 거예요. 내가 다리나 손이나 어떤 신체 부위의 느낌을 느끼고 있다거나 아니면은 건포도를 하나 입에 물고 그걸 굉장히 하나하나 음미를 한다던가 이런 것들이요. 이런 걸 하면서 내가 잡념이 떠오르게 되면 내가 잡념을 떠올리고 있다는 걸 알아차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없애려고 하지도 말고 그거에서 어떻게 바꾸려고 하지도 말고 그냥 내가 계속해서 하는 일에 집중하는 연습을 하는 거.
지관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뭐라고 얘기를 할까 여러 가지 방식으로 표현할 수 있겠지만 그냥 마음 챙김이라고 표현하면 가장 쉬울 것 같아요. 알아차리고 집중하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이걸 하게 되면 뇌가 물리적으로 이제 내가 원하는 그 일에 집중을 하기가 좀 더 쉬워지고 내가 그 디스트랙션이 있어서 빠져나갈 때 그걸 알아차리고 되돌리는 힘을 갖다가 가지기가 이제 쉬워지죠. 이거를 갖다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30분, 1시간 이렇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럼 안 돼요, 그거는. 3분만 하는 거예요, 하루에 3분만. 심지어 저도 15분 이상 잘 안 해요. 그거 뭐라고 1시간씩 하고 있어요. 인생에 할 게 그렇게 없나? 어쨌든 할 게 없으신 분은 하셔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이 마음챙김 명상으로 내가 물리적으로 플로우에 들어가는 능력을 높이고 스트레스에서 도망가려는 나의 뇌를 갖다 잡아서 스트레스로 다시 집어넣어 얻는 연습을 하고 내가 실전에서는 내재적 동기부여를 가지고 내가 원래 할 수 있는 능력보다 조금 더 높은 수준으로 내 뇌를 갖다가 집어넣는 연습을 하게 되면 뇌가 요거는 이제 빠져나갈 수가 없구나. 그리고 이걸 하면 나한테 좋구나. 를 이제 두 가지를 인식을 하게 되면 이제 플로우 상태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여기까지 중에 질문이나 궁금한 거 있으신 분 계십니까? 이해 안 된다거나? 우리가 보통 도서관이나 그런 데 가서 하면 집중이 훨씬 잘 되잖아요. 예. 그럴 경우에는 근데 저 방에서 하면은 진짜 안 되거든요. 근데 그럴 경우에는 그냥 계속 가서 하는 게 좋은 거 아니면 방에서 그거는 하나의 심리가 있어요. 왜 도서관이나 우리가 딴 데 가가지고 하면은 방에서 원래 있던 공간에서보다 잘 되냐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원래 이제 일상생활의 공간에서는 우리가 그냥 일상생활 모드가 되고 주의가 분산이 되는 모드가 이제 뇌가 연결이 돼 있어가지고 그 모드에 머무르게 되지 공부 모드를 안 들어가는 게 하나예요. 그러니까 도서관은 공부하는 장소라는 게 바뀌어 있으니까 거기에 가면은 공부하는 모드로 뇌가 저절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게 하나가 있고 두 번째로 내가 공부를 하기 위해서 도서관까지 간다는 비용을 지불했잖아요. 그죠? 그거 자체가 또 의미가 있는 거예요. 집에서도 공부 잘하게 되는 방법이 있어요. 향 같은 거 있잖아요. 비싼 거. 그러니까 할인할 때 사는 거 진짜 비싸게 산 거. 이거 사면은 60분 태울 수 있는데 그 하나에 60만 원인 거. 이런 걸 사다 공부할 때만 태워보세요. 그럼 공부 잘 돼요. 왜냐면은 1시간에 60만 원짜리고 1분에 10,000원짜리인데 그거 태우고 공부하면은 공부 잘 돼요. 그런 식으로 비용을 지불하게 되면은 뇌가 그러니까 이미 태우고 있으면 뇌가 그 스트레스에서 도망갈 수가 없잖아요. 지금 1분에 10,000원씩 타고 있는데 엄청난 거란 말이에요. 그거를 갖다 해버리면은 이걸 안 하면은 지금 1분에 10,000원이 그냥 꽁으로 날아가잖아요. 공부를 하면 그래도 뭔가 얻는데 이러면은 뇌가 플로우 상태 잘 들어가요.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하실 거면 할인할 때 사는 거 말고 정가 다 주고 사야 돼요. 돈을 줬다는 게 의미가 있는 거니까.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옆에 무슨 심리상담센터에서 강의를 할 때 무료 강의를 들으러 간 적이 있었어요. 근데 저는 그래도 거기에 제가 몇 번 가면서 갖다 바친 커피값만 한 10만 원치가 가까이 될 거예요. 밥값이랑 해가지고. 무료 강의인데 왜 굳이 나는 그걸 갖다 내고 가느냐. 일단은 내가 비용을 지불하게 되면 뇌가 무의식이 자동으로 집중을 하게 해줘요. 그러니까 저는 무료 강의에 갈 때도 내가 배우고 싶으면 막 사들고 가요. 그래야 내 뇌가 비용을 지불해야 조금 더 자동적으로 집중을 잘하니까. 그거 말고도 고마운 이유도 있었겠지만 어쨌든 그 지극히 개인적인 이유로 어쨌든 커피랑 사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집중을 하고 싶으면 돈을 쓰면 돼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와인이 또는 음료수가 하나가 있다고 쳐봐요. 근데 우리가 이걸 500원짜리를 마실 때랑 50만 원짜리를 한 잔 50만 원짜리를 마신다고 쳐봐요. 그럼 우리가 이거 허락 마시나요? 아니죠. 평소에 하지도 않는 짓 한단 말이에요. 이건 때깔이 어쩌고 향은 어쩌고 탑노트가 어쩌고. 우리가 여기에 훨씬 더 몰입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몰입하기 힘들 땐 돈 내면 돼요. 돈 내도 안 되나? 그럼 돈을 조금 낸 거니까 돈을 비싸게 내면 돼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몇 분은 이게 되고 몇 분은 그렇게까지 열심히 안 해온 이유가 딱 하나예요. 돈을 안 내서 그래요. 공짜로 해서 그래요. 이거를 갖다가 제가 똑같은 내용을 한 30만 원 받고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퍼포먼스가 지금보다 훨씬 더 높았을 거예요. 이거 장담할 수 있어요. 진짜로. 그래서 어쨌든 그렇습니다. 하나의 팁이에요. 내가 몰입을 못할 땐 돈을 내면 돼요.
또는 이제 뭐 부수면 돼요. 막 뭐라 그래. 그 옛날 한국 역사 중에 개백이었을 건데 아마 그 딸이랑 처자식 죽이고 온 결사대 개백 아세요? 황살몰 전투에서. 그렇게 하면은 사실 거기서는 이제 이미 도망칠 수가 없단 말이에요. 내가 너무 큰 대가를 지불하고 왔으니까 죽을 때까지 싸우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처자식을 죽이시란 말씀이 절대 아니고 그 정도의 일단 대가를 먼저 치러버리게 되면 내가 몰입하기가 좀 더 쉬워져요. 여건 뭐 도망칠 방법이 없으니까 이미 대가를 치러버렸으니까. 그렇습니다. 뭐 이런 방법이 하나가 있습니다. 또 뭐 궁금하시거나 뭐 이해 안 되시거나 뭐 있으신 분 계십니까? 근데 그게 능동적인 방법이에요. 그거는 반 능동 반 피동이죠. 내가 대가는 능동적으로 치렀지만 이게 빠져나갈 수 없는 어떻게든 반응적으로 동기부여를 만드는 거니까요. 해도 이렇게 초반에는 되게 잘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점점 갈수록 이게 계속 떨어진 게 확연하게 보이거든요. 그런 문제는 뭐지 체력이나 뭐 그런. 그거는 이제 뇌가 훈련이 안 돼서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아까 명상도 30분 하지 말고 3분만 하시라는 게 아무리 동기부여가 있고 뭐가 우리가 정신적인 능력을 발휘할 때는 근육이랑 똑같이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진짜 쉬워 보이는 근육 운동도 처음 10개는 그냥 쉽게 되는데 이게 20개, 30개 되면 죽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40개 되면 물리적으로 이게 안 움직여요. 뇌도 똑같아요. 우리가 몰입을 갖다가 무슨 동기부여가 있다 말다가 아니라 훈련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열심히 연습을 하셔야 돼요. 훈련을 하셔야 돼요. 컨디셔닝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시간을 뭐 조금씩 늘려간다는. 그렇죠. 아니면 시간 신경 안 쓰시고 계속 하시다 보면 이제 어느 순간 뭐 점점 늘어나게 돼 있죠. 궁금한 것도 있으신 분 계십니까? 그 집중된 상태랑 예. 아닌 상태랑 어떻게 구분되는지가 좀 궁금해요. 내가 집중하고 있나 이런 생각하고 있으면 일단 집중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단 저는 그 독서는 하는데 이게 제가 뭐 집중해서 몰입해가지고 읽는 건지 아니면 그냥 읽고 있는 건지 그게 구분이 잘. 그러니까 그런 잡생각이 들고 있으면 집중한 게 아니고 그냥 읽고 있으면 계속해서 읽고 있으면 그게 집중된 상태예요. 그러니까 읽을 땐 계속 읽는데요. 예. 이제 나중에 궁금한 거죠, 그게. 내가 지금. 이거를 아셔야 돼요. 내가 플로우에 있을 때는 내가 플로우에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요? 왜냐면 그 메타인지 능력이 꺼져버리기 때문에 그걸 하고 있는 에너지도 내가 지금 독서로 가 있기 때문에 플로우에 들어가 있는지 아닌지는 내가 딱 정신 차리고 나서 시간이 얼마나 지났지? 이랬을 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플로우가 끝난 다음에 플로우에 들어갔는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어요. 플로우에 들어가 있을 때는 플로우인지 아닌지를 생각을 못 해요. 내가 지금 플로우지 아니지 이걸 생각하고 있으면 플로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닌 거예요. 그거는 끝난 다음에 내가 딱 뒤를 돌아봤을 때 대개의 경우 이걸 보시면 돼요. 시간 감각이 왜곡이 됐는지. 언제 이렇게 시간이 지났지? 또는 뭐 어떻게 여기까지 왔지? 이게 없을 때. 저 같은 경우는 근데 시간이 많이 지나 있는 것보다는 꽤 읽은 것 같은데 시간이 안 지나 있을 때가 더 많은데 그것도. 그러면은 그거는 내가 짧은 시간 동안 이만큼 읽었다는 소리잖아요. 그죠? 그것도 이제 시간 왜곡이죠. 그것도 플로우예요. 그러니까 플로우 상태를 전문용어로 뭐라고 하면 트랜지언트 하이퍼프론탈리티라고 얘기를 해요. 트랜지언트는 이제 일시적, 하이퍼는 하이퍼의 반대예요. 하이퍼의 반대고 하이포는 떨어진다는 거예요. 하이퍼는 으아가 하이퍼고 하이퍼는 으가 하이포예요. 프론탈리티는 이제 전두엽의 기능을 말해요. 여기서 이제 말하는 게 뭐냐면 전두엽의 기능은 메타인지랑 시간 감각 같은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그런 기능들이 떨어지면서 뇌 에너지가 전부 다 내가 하려는, 예를 들어 이 경우에는 독서에 집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지났는데 시간 요거밖에 안 지났는데 요만큼 읽었다. 평소에는 시간 요만큼밖에 안 지났어, 요만큼밖에 안 읽어야 되는데 지금 정신 차려보니까 시간은 요만큼밖에 안 지났고 읽은 건 이 정도다. 이것도 내가 시간 감각의 왜곡이 이제 사라져 있는, 시간 감각이 왜곡되어 있는, 뭐 여러 가지 메타인지가 잠깐 사라졌다가 다시 생기게 되는 그런 현상이기 때문에 최면하시는 분들은 이제 익숙한 트랜스 지표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 다 플로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진짜 여러분들이 플로우에 능동적으로 잘 들어가서 좀 인생이 막 행복해지고 성공적이고 탁월해지면 좋겠거든요. 그러니까 공부를 해야 되는데 하다 보니까 이게 이렇게 한다고 될까라는 생각이시잖아요. 확신이. 그렇죠. 확신이 없는 거.
그럴 때는 제가 맨날 결과치로 이야기를 하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난 한 달간 공부한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어느 정도 노력했고 어느 정도 했고, 그리고 지난 한 달간 성적이 얼마나 올랐는지를 우리가 체크를 할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걸 체크를 하는 시스템이 없다. 예를 들어 뭐 모의고사나 이런 걸 보는 시스템이 없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굉장히 형편없는 공부 전략인 거예요. 공부를 하든 뭘 하든 내가 성과가 지금 올라가고 있는지 내려가고 있는지를 갖다가 체크할 수 있는 시스템이 무조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모의고사를 보든 뭘 하든 해서 내가 지금 실력이 올라가고 있는지 내려가고 있는지를 평가할 수 있는 지표가 없으면 그거 하나 많아요. 그건 운에 맡기는 거잖아요. 그죠? 그거는 전략적으로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그런 경우에 대개의 경우 이게 한다고 될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한다고 안 될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면 제대로 하고 있는 건지 아닌 건지 어떻게 알아요? 성과가 측정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일단 성과 측정 시스템을 만들어야 돼요. 그 다음에 내가 여태까지 지난 한 달간 또는 지난 3달간 했던 거를 갖다 성과를 측정해 봐요. 그러면은 견적이 나오잖아요. 내가 지금 시험 날까지 이 정도 남았고, 예를 들어 뭐 반년이 남았고, 내가 지난 3개월간 해가지고 오른 성적이 요 정도인데 내가 필요한 건 요 정도가 더 올라가야 돼요. 그러면 6개월간 요 정도면 요만큼이 모자라잖아요. 이거를 지금 내가 채울 수 있는지 안 채울 수 있는지 내가 감으로 알잖아요. 내가 느긋하게 해서 그렇지 빡세게 하면 요 정도보다 뭐 요 정도는 올라갈 수가 있겠다가 뭐 나오는 경우도 있다, 안 나오는 경우가 있잖아요. 안 나오는 경우는 그냥 안 되는 거니까 굳이 고민하지 말고 딴 거 하는 게 낫죠. 나온다. 이게 딱 계속 견도란 말 써서 죄송합니다. 견적을 보니까 이거는 견적이 그래도 되는 견적이다. 가능성으로서 이게 지금 된다, 충분히. 그러면은 하면 되는데 그 다음에는 내가 마음 챙김을 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오케이, 요 생각으로 들어가는 거는 별로 공부하는 퍼포먼스에 도움이 안 된다. 아니, 합리적으로 봤을 때 이만큼 견적을 뽑아서 6개월 남았으니까 이만큼 올랐을 때 상승폭이 이 정도면 이렇게 간다고 쳤을 때 지금 합격적이 이 정도면 단다 안 단다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나와야 돼요. 그게 안 나온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이거 올해 안에 안 된다. 그러면은 내년까지 해서 되나를 보고 내년도 안 된다. 또는 뭐 내가 하는 걸 봐서 나는 그렇게 공부를 열심히 안 할 것 같다. 진짜 운이 엄청나게 천운이 따르지 않는 이상 합격이 안 된다 그러면 때려쳐야죠.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거죠. 이렇게 명확히 해버리게 되면 사실 이게 해서 되나 안 되나를 고민을 하고 있을 여유가 없죠. 그렇습니다. 저는 뭐 열심히 하면 될 거예요 이런 소리 안 돼요. 그냥 안 되는 사람은 안 되는 거예요. 세상에는 원석으로 태어난 사람이 있고 자갈로 태어난 사람이 있어요. 음악으로 치면 전 자갈이에요. 자갈도 진짜 조각도 안 되는 자갈 있죠. 저는 그런 자갈이란 말이에요. 제가 노래 부르는 데서 그렇게 쓸모있는 인간이 아니에요. 저는 다른 데 쓸모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어떤 시험을 보는데 요게 나한테 안 맞는다 그러면 다른 데 내가 좀 더 쓸모있게 될 수 있는 데를 가는 게 맞죠. 그렇습니다. 약간 답이 됐을까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진단 시스템을 갖다가 만들고 나서 합리적으로 판단을 해보면 이게 될지 안 될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내가 성과 측정이 판단이 안 된다. 이거는 그냥 아닌 거예요.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운에 맡길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그건 진짜 전략적이지 못한 선택이에요. 그렇습니다. 또 다른 거 궁금한 거 질문 있으신 분? 예. 꼭 이렇게 저처럼 막 책을 읽을 때 이렇게 전 집중하려고 하는 의지는 요즘에 생겼거든요. 책을 읽을 때. 예. 근데 일상생활에서도 그런 게 필요한가요? 아니요. 일상생활에서는 굳이. 그러니까 이게 모든 거에서 다 집중하려고 하는 사람은 인생을 빡세게 안 살아본 사람들이에요. 인생을 진짜 빡세게 살아보면 내가 하루가 예를 들어 시간이 100이라고 쳤을 때 그중 20만 빡 이렇게 집중할 수 있고 80은 쉬어야 된다는 걸 알아요. 그냥 대충 해야 된다는 걸. 근데 인생을 빡세게 이렇게 안 살아봤으니까 판타지가 있는 거예요. 내가 인생의 100중 80을 빡세게 살고 20만 딱 쉬어야지? 안 돼요. 인간은 생리적으로 그게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인생을 제대로 빡세게 살아본 적 없는 사람들 판타지예요. 못해요. 망가져요, 사람이. 그걸 하려고 하면. 그러니까 파레토 법칙 또는 20대 80의 법칙이 있어요. 우리가 하는 것 중에 성과의 8알은 우리가 하는 일 중에 20%에서 나온다고. 그러니까 그 20%에서만 몰입하면 돼요. 예, 그거를 갖다가 다 몰입을 하려고 그러면 사람이 망가져요. 그렇게 못해요, 그렇게. 그거는 되는 게 아니에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무결점의 인생을 찾으려고 그러면 안 돼. 그럼 사람이 안 돼. 그냥 내가 잘하는 걸 잘하려고 그러고 못하는 거 그냥 못하는 대로 냅둬야지.
다 바꾸려고 그러면은 이 자본주의 사회의 좋은 점은 뭐냐면 내가 못하는 걸 돈 주고 다른 사람한테 시킬 수 있다는 소리거든요. 얼마나 좋아요. 내가 잘한 것만은 잘하면 되죠. 그렇습니다. 딴 거 또 궁금한 거 있으신 분 계세요?